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위한 첫 발걸음, 상대는 기와 있는 한국 선수가 서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을 위해 꼭 잡고 가야 하는 이 경기, 과연 싱가포르 대표팀은 어떤 전력을 들고 나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략하게 싱가포르 대표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싱가포르 대표팀의 현재 피파 랭킹은 157위.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뭐 거의 한 숫자의 5배를 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순위를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이고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1차 예선을 거치고 올라왔습니다. 괌과 상대를 했는데요. 1차전에는 2대1 승리, 2차전에는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종합 스코어 3대1로 괌을 꺾고 2차 예선으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전적은 7경기 2승 4무 1패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1차 예선에서 2승을 거둔 것 제외하고 그 이전에는 5경기 동안 4무 1패라는 성적을 거뒀다는 점, 이 점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2차 예선까지는 진출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자체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래도 2차 예선에서는 꼭 잡아야 하는 약체인 만큼 어느 정도 쉬어가면서 경기를 소화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싱가포르 대표팀과 대한민국의 역대 전적 22승 3무 2패,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의 경기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이때의 아시안게임은 A 대표팀이 나갔기 때문에 이 성인 전적으로 따져지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7대0 대한민국이 베이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홍명보, 김주성, 고정훈, 서정원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했었는데 이 선수를 몇몇만 봐도 굉장히 좀 오래전에 경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포메이션을 구성하는 데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의 뭐 특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스타일은 상황은 아니고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간략하게 이 왼쪽에 3-4-3 정도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 점은 이제 뭐 궁금하시면 조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에 뛰었던 선수 중 현역 K리그 감독을 하고 있는 선수는 홍명보 감독, 당시 20세, 고정훈 감독 역시 당시 23세, 굉장히 어렸던 당시의 홍명보, 고정훈 감독들입니다. 다시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제 3위를 거두면서 5승 1패의 성적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면서 박정환 감독이 어,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뭐 대한민국과의 역대 전적은 이 정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싱가포르 대표팀의 감독은 니시고와 타카유키 감독입니다. 역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일본인 감독이고요. 부임 이후에는 19경기 동안 8승 5무 6패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올해 성적 2승 4무 1패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작년 성적이 꽤 나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싱가포르 대표팀을 2차 예선까지는 진출시킨 니시가와 타카유키 감독인데 이 특이사항 보면 개인 처음으로 외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로 J2, J3 리그에서 감독 경험을 했었고 그중 미토 홀리오크에서 감독을 했을 때에는 뭐 송주훈, 박광일 등 여러 선수를 지휘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이 지휘했던 선수들 중 현재 명단에 있는 선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인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친밀도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 니시가와 타카유키 감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은 3-4-2-1 내지는 4-3-3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인 면을 좀 살펴보면 이 원톱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측면 자원에서의 원활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중앙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이런 점에서 송이영 선수를 기용할 때 기용 폭도 달라지기 때문에 과연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올지가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3-4-2-1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예상 라인업 그대로 말씀드리면 골키퍼에는 핫산 수니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수비진에는 말러, 야노만탄, 리오넬 탄 선수가 센터백을 이루고 풀백에는 반후이젠, 술리즈만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더 투미들인데요. 하미샤인 그리고 하리스 하룬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공격수에는 일한 판디 그리고 윙어의 샤왈 아누아르, 송이영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인트는 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판디 형제들의 폼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한 판디 선수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대표팀에 뽑히면서 선발로도 뛰고 뭐 좋은
기록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판디 형제들의 폼이 얼마나 올라올지에 대해서 좀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싱가포르 대표팀의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송의영 선수입니다. 송의영 선수는 93년생 인천 출생의 선수고요. 페르세바야 수라바야라는 인도네시아 팀에서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주 포지션은 공격수이기는 하지만 중앙 미드필더 나아가 센터백까지 보는 등 이상한 축신 메타가 생기고 있는 선수인데요. 어쩌면 이번 경기에서 싱가포르 대표팀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게 될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 리그에서는 현재 성적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중앙 미드필더 센터백까지 보는 등 굉장히 다양하게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아마 공격 포인트 기록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A매치에서는 20경기 동안 4골과 3개의 도움 기록하는데 점점 그 입지를 확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송의영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게 더욱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공격을 전 지역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경기 영향력도 높고 공격 포인트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송의영 선수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구를 상대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2골을 넣었을 만큼 또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선수라는 점 역시 이 송희영 선수를 계속해서 지켜보게 할 만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판디 형제들입니다. 3명의 형제가 함께하는 싱가포르 대표팀입니다. 이르판 판디, 이크산 판디, 일한 판디, 이 3명의 선수가 동시 선발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르판 판디 선수는 빠툼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입니다. 좋은 피지컬을 보유한 센터백인데 부상 이후 대표팀에서는 이제 복귀 전이고 아직 핏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잠시 지켜봤었는데 그때도 아직 확신을 줄 만큼 무언가 특이성 있는 플레이들이 많이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핏으로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크산 판디 선수는 30년 만에 나온 싱가포르 국적의 유럽 리거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뛰지 못한 기간이 길고 핏이 온전치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무릎 부상이었던 만큼 여전히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크산 판디 선수의 출전도 역시 초록불이 들어왔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일한 판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형제들 중 국내에서는 가장 덜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르판 판디, 이크산 판디, 어느 정도 K리그와의 이적설도 약간씩 있었던 선수들이지만 이 일한 판디 선수는 어리기도 하고 가장 덜 유명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현 소속팀은 벨기에 2부 리그 다인제 소속입니다. 이 프로 소속이라기보다는 연령별도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점, 또 그래도 벨기에에서 뛰고 있다는 점 자체는 꽤나 주목할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일한 판디 선수의 출장, 그리고 이 선수가 보여줄 여러 가지 플레이들에 대해 지켜볼 만한 필요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역시 몇 점 차로 승리할 것인지, 그리고 로테이션은 어떻게 돌릴지인데요. 아무리 봐도 1차전 싱가포르의 경기는 크게 잡아야 합니다. 다득점과 로테이션은 필수 요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많은 득점은 늘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큰 가능성이 있지는 않지만 다득점을 따져봐야 될 만한 상황이 언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득점 꼭 해야 되고, 다양한 선수가 득점을 하는 것 역시 분위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의 자신감 또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선수가 득점을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차전이기에 더더욱 또 크게 이겨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요. 1차전이자 최약체와의 경기입니다. 2차전을 대비하지 않을 이유 없기 때문에 1차전에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면서 경기를 해줘야 이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온전하게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부상자가 나오기엔 너무나 아까운 경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되 무리하지 않아야 하는 이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싱가포르 대표팀 간략한 분석해봤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수능이 끝난 그 당일에 싱가포르 대표팀과 대한민국 대표팀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여러 수험생들이 고생한 직후에 이뤄지는 경기인 만큼 이 대한민국 대표팀들이 좋은 승리를 거둬서 많은 학생들 그리고 수험생들의 행복감 또 북돋아 주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